엄마, 우리는 왜 2층에는 올라가면 안 돼요? 쉿! 그런 말 하면 안 돼. 우리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하지만 저기 사는 형들이랑 누나는 왜? 조용히 해. 지금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회장님과 사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잘 봐주시는데 전 왜 숨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금은 그저 감사하게 생각하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한 재벌가에서 가정부의 아들로 자란 익명의 한 남성입니다. 40년 동안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긴 채 살아온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까지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떨리네요. 제 아내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니까요. 혹시 제 정체가 알려지면 어쩌나 그런 두려움에 40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저는 10살이 될 때까지 성북동의 어느 재벌가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파란 잔디가 깔린 마당에 있는 2층짜리 큰 집이었죠. 하지만 우리 모자가 쓸 수 있는 건 작은 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집의 가정부셨고 저는 숨어서 자라야 했습니다. 2층은 절대 올라가면 안 됐고 주인집 사람들과 마주치면 고개를 숙여야 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회장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살펴 주셨는지, 왜 사모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셨는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창문 너머로 잔디 마당이 보였는데 그 마당을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는 없었어요. 주인집 식구들이 계실 때는 최대한 조용히 보이지 않게 지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주인집 분들이 모두 외출하시면 저는 그때만큼은 거실로 나와도 보고 어머니가 깎아주시는 과일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마당에서 놀 수 있는 시간도 있었죠. 우리 아들, 이제 주인집 어른들 들어오시기 전에 방으로 들어가자. 숙제도 해야지. 네, 엄마. 알아요. 어린 나이에도 눈치는 있었어요. 주인집 분들이 돌아오시면 얼른 저희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책을 읽거나 그렇게 지냈습니다. 혹시라도 주인집 어른들 걸음에 방해되면 안 되니까요. TV에서 보는 것처럼 나쁜 재벌집은 아니었거든요. 저희를 괴롭히거나 때리고 욕하는 일도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제가 먼저 인사드리면 늘 따뜻하게 받아주셨죠. 그래도 우리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야. 회장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셨잖아요. 보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상주 가정부와 그 아이까지 같은 집에서 살게 해준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말이죠. 어쩌면 두 분들의 너그러움이 저와 어머니의 작은 행복을 지켜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인사를 드리는 정도, 그게 저희가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예의였습니다. 한 가지만 꼭 기억하렴. 2층은 절대 안 돼. 알았지? 왜요? 그건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야. 2층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철저히 금지된 공간이었어요. 청소도 오직 출퇴근하시는 가정부분만 하셨죠. 저와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곳에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기 형아랑 누나는 왜 2층에서만 있어요? 쉿! 그런 말 하면 안 돼. 저분들은 우리랑 달라.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1층까지는 저희 모자에게 허락된 공간이었지만 2층은 철저히 주인집의 영역이었던 거죠. 어릴 적부터 저는 아버지의 존재가 늘 궁금했습니다. 같이 사는 형들과 누나는 아빠가 계시는데 왜 저만 아빠가 안 계신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자랐죠. 언제 오실 거예요? 글쎄,
돈을 많이 벌고 오실 거야. 그때까진 아빠 얘기는 하면 안 돼. 알았지? 왜요? 여기서 살려면 그게 우리의 약속이야. 어머니는 제가 아버지에 대해 물으실 때마다 같은 대답만 하셨어요. 외국에 계시다고, 나중에 오실 거라고. 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의 눈빛이 슬퍼지는 걸 어린 저도 느낄 수 있었죠. 점점 자라면서 저는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해 묻지 않게 됐어요. 어머니의 말씀을 순진하게 믿을 나이는 지났고, 어머니도 말씀하시기 힘든 무언가가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된 거죠. 엄마, 이제 아빠 안 오셔도 돼요? 우리 둘이 잘 살면 되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커버렸네. 그렇게 저는 아버지라는 존재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는 제게 없는 존재였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빈자리를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저는 자라났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하세요? 전 엄마랑 행복한 거려? 그때는 몰랐죠. 어머니의 깊은 한숨과 가끔 몰래 훔치시는 눈물 뒤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그건 훨씬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할 무렵 더 이상 그 작은 방에서 두 사람이 지내기가 힘들어졌어요. 어머니와 저는 그 집을 나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성아, 이제 학교도 멀어지는데 창동에 있는 아파트로 가자. 회장님께서 구해주신 거야. 회장님이요? 그래,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해. 이삿짐을 싸는 날,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했어요. 1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낸 곳을 떠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잠깐만요. 마당 한 번만 더 볼게요. 대문을 나서기 전 저는 마당에 서서 집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때 2층 창문에서 회장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작게 인사를 드리자 회장님은 살짝 손을 들어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게 회장님과의 마지막 대면이 될 줄은 몰랐죠. 창동의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비록 그 집을 떠났지만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곳에 일하러 다니셨죠. 우리 모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다녀오세요. 그래, 저녁에 맛있는 거 사올게. 학교 다녀와서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어머니가 퇴근하실 때까지 집에 혼자 있어야 한다는 거였죠.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다가도 자주 시계를 보게 됐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아들, 엄마 왔다. 오늘 회장님께서 고기를 보내주셨어. 맛있게 먹자. 엄마 또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시고? 괜찮아. 엄마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보면 하나도 안 힘들어. 어머니는 늘 제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학원비며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챙겨주시면서도 절대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으셨죠. 성아, 오늘 중간고사 성적표 받았지? 네, 엄마. 이번에도 전 과목 다 잘 나왔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서울 한복판에서 저희 모자가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어머니는 늘 웃으시면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크면 꼭 효도할게요. 우리 아들 벌써 이렇게 커서 엄마는 지금도 너무 행복해. 남의 집 가정부의 아들이라는 생각에 어릴 때부터 마음이 남달랐던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용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이 돌아가셨어. 엄마, 며칠 동안 집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장례 끝날 때까지 상갓집에서 있어야 할 것 같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끊어졌어요. 그동안 회장님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씀은 자주 하셨지만 이렇게 갑자기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오랜만에 그 집 가족들을 다시 만났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형들과 누나 그리고 슬픔에 잠긴 사모님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정사진 속 회장님은 제가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셨어요.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저는 2번 절을 올리고 나왔습니다. 차마 더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장례가 끝나고 돌아오신 어머니는 며칠 동안 아무 말씀도 없이 이불 속에만 계셨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후로 어머니가 쉬신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밥이라도 드세요. 미안하다. 우리 아들. 어머니의 슬픔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어요. 마치 가족을 잃은 것처럼. 아니, 어쩌면 정말 가족을 잃으신 걸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후로 어머니는 더 이상 그 집에 일하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30년 가까이 다니던 그 집을 어머니는 그렇게 떠나셨어요. 성아,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것 같구나. 회장님의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머니가 그 집에 다녀오시고는 저를 앉혀놓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이 아파트, 회장님께서 우리 모자에게 물려주고 가셨어. 정말요? 어머니, 회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네요. 그게 다가 아니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더니 사실 회장님이 내 아버지야.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가 멍멍해지고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젊었을 때 그 집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회장님이 그래서 그럼 제가 회장님의 아들이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동안의 기억들이 뒤죽박죽 섞이면서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이 제 성적표를 보고 싶어 하셨던 이유, 저희 모자를 그 집에 살게 해주신 이유. 사모님은 아셨어요? 그래, 처음부터 다 아셨지. 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셨어. 형들과 누나도요? 그건 엄마도 몰라.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막연히 저런 분이 내 아버지였다면 하고 상상했던 그분이 정말 제 아버지였단 말입니까? 이제 와서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장님 유언이 내가 성인이 됐을 때 이야기해 주라고 하셨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이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 같았어요. 회장님, 아니, 이제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분이 저를 지켜보시던 눈빛, 제 성적표를 보시며 흐뭇해하시던 미소, 때론 꾸중하시던 목소리까지 모든 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 후로 저는 방황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했지만 공부는 뒷전이었고 매일 술에 취해 살았죠. 그러다 20살이 되던 해 군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이러다간 안 되겠어. 군대나 다녀와야겠다. 그래, 엄마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어머니는 저를 반강제로 군대에 보내셨어요. 너는 앞으로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이야. 작은 성공에 취해서 길을 잃으면 안 돼. 그때 어머니의 말씀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간 군대가 오히려 저를 바로 잡아준 거죠. 제대 후 어머니는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통장 하나를 내미시면서 이 돈은 회장님, 아니, 내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야. 장례식 후에 사모님이 나를 따로 부르셨어. 우리 모자 앞으로 이 돈을 남기셨다고. 그리고 사모님께서 우리가 비밀을 지켜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2배를 더 주셨어. 어머니, 이제는 제가 더 큰 세상을 보고 싶어요. 한국에만 머물지 말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생각했어요. 이 돈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어머니, 유학 가서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래,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 거야. 그렇게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선물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거죠. 미국에서의 5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공부하던 습관이 여기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학기도 A+ 받았어요. 우리 아들,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구나. 열심히 공부한 덕분일까요? 졸업할 때는 최우수 성적으로 학교를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운이 좋게도 제가 꿈꾸던 회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지금은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어머니의 희생과 회장님의 마지막 선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겠죠. 가끔은 궁금해요. 회장님도 저를 보실 때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을까?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속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버지라고 한 번이라도 불러봤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회장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피는 섞였지만 그보다는 저희 모자의 은인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돈 벌어서 양육비 보내주고 끝내는 아버지들도 많은데 회장님은 끝까지 책임지셨어요. 하지만 그건 부모의 사랑이라기엔 너무나 무거운 책임감이었죠. 사실 가장 대단한 분은 사모님이셨어요. 어떻게 보면 사모님이 가장 큰 상처를 받으셨을 텐데 그분은 놀라울 정도로 대범하셨죠. 어머니 말씀으로는 임신했을 때부터 사모님은 알고 계셨대요. 그런데도 사모님께서 먼저 제안하셨답니다. 성을 다르게 하고 이 일을 평생 비밀로 한다면 저와 어머니를 끝까지 보살펴 주시겠다고. 그때 사모님께서 아이를 지우고 쫓아내려고 했다면 저는 이렇게 세상에 나올 수 없었겠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데도 저를 보실 때마다 웃어주시고 집에서 마주칠 때면 사모님은 늘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지금 저는 좋은 직장에서 일하며 불편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결혼도 했고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비밀은 어머니와 제 단 둘만의 이야기였어요. 아내는 아직 모릅니다. 제가 어떤 집안의 자제인지, 어떻게 유학을 다녀올 수 있었는지, 그저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시면서 어렵게 저를 키우셨다고만 알고 있죠. 여보, 우리 시어머니는 젊었을 때 어떻게 사셨어요? 그냥 식당일 하셨지. 아내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죠. 언젠가는 아내에게도 이 모든 걸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내는 분명 이해해 줄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이 비밀이 우리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머니는 지금 고향 마을에서 텃밭도 가꾸시고 동네 친구들과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계세요. 우리 아들, 이제는 나 걱정하지 말고 내 삶 살아. 엄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그 무거운 비밀을 안고 살아오신 세월. 하지만 어머니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내가 잘 자라준 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이제는 형님들과 누나가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모릅니다. 회장님이, 아니,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회사도 이제는 이름이 바뀌어 찾을 수도 없게 되었죠. 하지만 그게 더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때 사모님과 약속했으니까요. 다시는 그분들 앞에 나타나지 않기로. 가끔 거리에서 그분들을 마주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우연도 없겠죠. 세월이 흘러 우리 모두 많이 변했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 지금도 떨리네요. 40년을 침묵하다가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하니까요.
어쩌면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 이것이 우리 주변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재벌가에 숨겨진 아들이라는 무거운 비밀을 안고 살아온 한 남자와 그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어머니의 이야기. 때로는 진실을 감추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나 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따뜻한 사랑과 이해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위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